장동혁입니다. 입국 닫고 있는 장동혁 대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오후 3시에 의총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라는 얘기였었는데 거의 한 4시간 논의에서 7시 가까이, 저녁 7시가 가까이 돼서 이 드디어 성명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은 아래와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둘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셋째, 당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당을 과거의 프레임에 올가매는 일체의 언행을 끊어내겠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134차 의원총회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접 보셨죠. 송원석 원내대표가 쉽게 얘기해서 윤 어게인 우리 반대합니다. 절윤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성명서를 지금 낭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오늘의 쪽지개강입니다. 과연 이거에 장동혁 대표가 동의를 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왜 당 차원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장 대표가 아니라 송원석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고 장동혁 대표는 물론 의원총회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 대표의 표정이 김현정 의원님 보셨습니까? 네. 장 대표는 동의를 했다고 보세요? 안 했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NCND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3시간 반 동안 의총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 메모만 하고 발언도 한 번도 안 하고 중간에 계속 자리를 이석해서 막 다시 불러다가 앉혀놓고 막 네. 했다는 얘기도 저 국민의힘 의원님한테 들었는데 또 실제로 결의문도 또 낭독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은데 억지로 지금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실 결의문이 아니라 의총에서 반성문을 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율이 이제 최저치로 떨어지고 또 이제 오세훈 시장까지 이제 그 공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네. 이제 당내 그 자중질환 그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뭐랄까 절윤쇼, 정치쇼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그 의총의 결의문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네. 후속적인 조치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후속적인 조치들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은 당연히 윤석열에 대한 제명 조치 그리고 윤어게인과 부정선거를 아직도 주장하는 네. 전환길이라든지 고성국 씨에 대한 그 제명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윤곽근 그 변호사가 네. 충북 그 지사에 그 공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분도 윤석열 무기징역 받은 그 변호사 아닙니까? 그분이 출마하는 것도 이거를 허용해서는 진정성을 저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이 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옹호했던 많은 그 언행들이 있었어요. 윤상현 의원도 뭐 그 본회의에서 이게 통칭이다라고 두둔도 했었고 이제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다 사과 반성 뒤따라야 된다라는 그 전제를 말씀드리고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박성훈 수석 대변인한테 한 얘기는 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입장은 다 전달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입장을 전달한 것은 그동안 소장파 의원들한테 기존의 네. 입장을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것까지만 확인이 된 거고 그 이후의 입장들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라서 그 입장이 바뀐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절유를 네. 하고 또 그리고 계엄이 내란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야 되죠.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장동혁 대표는 이 지금 의총의 결의문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김현정 의원님 발언께 다시 안 드릴까 봐 한꺼번에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찬찬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장동혁 대표 안 그래도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동의하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장동혁 대표께서 안에서 혹시 관련된 발언 하셨을까요? 오늘은 의원님들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견해를 장동혁 당대표께서 충분히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당대표께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대표님 어제 그 결의문 채택 후에 입장 안 밝히셨는데 저륜 관련 입장 밝히실 게 있으실까요? 결의문 채택 이후에 예. 제가 수석 대변인 통해서 제 입장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한마디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의원님들 의견, 여러 의견들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결의문 채택 이후에 수석 대변인을 통해서 제 입장 다 말했습니다. 수석 대변인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장 대표는 의원들의 총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입장 이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김건식 실장님. 네. 지금 이게 존중한다라는 표현은 이해해, 알았어 라는 얘기인 거지 동의해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런 뉘앙스가 더 많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했고 그리고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당 노선에 대해서 확실한 전환의 의지를 그나마 나름대로 표명한 것인데 본인의 말로 또 본인의 공개적인 언어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사후에라도 특히 오늘이라도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줬으면 어제 의원총회에 윤 어게인과의 절연 결의안은 장동혁 대표도 확실히 동의한 거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데 NCND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본인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사단까지 오게 된 게 문제가 됐던 게 지난 19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1심 판결 내란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 다음날 2월 20일에 이른바 장동혁 당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상 윤 어게인을 공개 지지하는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거기서부터 당내에는 부글부글 많은 분들이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의식을 다 표출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 그동안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배현진 시당위원장의 징계 등등이 겹겹이 쌓여오면서 사실은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의지까지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사실은 장동혁 대표로서는 사실상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고립무원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날 어제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정확하게 자신의 그 동의 의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네. 모든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아서 윤어게인 절연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주 흡족하게 내가 이제 입장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전환하기 또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조금 더 상황을 좀 두고 보면서 태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장동혁 대표는 무슨 생각인 걸까요? 동의를 한 걸까요? 아닐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 와중에 점잖게 앉아서 하고 계신 분이 여기 있죠. 권영진 의원님. 어제 의총장 안에 계셨잖아요. 네. 어제 분위기 어떤 겁니까? 장동혁 대표의 입장. 아니 장동혁 대표 스스로 못하는 것을 네. 의원들이 의총에서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취했던 노선을 뒤집어 엎은 거죠. 엎은 거고 장동혁 대표도 그 의총 106명의 결의에 동의를 했고 그러니까 같이 결의문 낭독할 때 서 있었던 거죠. 동의를 한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동의를 한 거죠. 근데 자기 입으로 일주일 전에 저희 미래와 대한 대표들이 만났을 때 네. 자기는 전륜 못한다고 얘기했던 걸 일주일 만에 자기 입으로 뒤집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장동혁이 당론을 정하는 개인이 아니에요. 네. 대표일 뿐이에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결의하고 그리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장동혁이 참여했으면은 이거는 입장을 완전히 바꿨다고 보는 거지. 그 장동혁 입을 통해서 뭔 얘기가 나올까 기다리고 얘기할 필요 없다. 아마 장동혁의 입을 여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동의한 거지 뭐가 다르냐. 그럼 일주일 전에 얘기했는데 그걸 홀랑 또 바꾸는 게 그게 또 괜찮겠느냐 당대표인데 라는 말씀이에요.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십시다 라는 건데 사실 지금 솔솔 나오는 얘기가 장동혁 대표도 어제 의총에서 이런 내용의 이른바 전륜 성명서 결의문이 채택이 될 거라는 걸 진즉에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소주 회동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언제냐? 6일 저녁입니다. 6일 저녁 남양주에서 소주 회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누구누구 있었느냐?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그리고 김인수 최고위원, 조광환, 신동욱, 정점식, 박준태, 박수민. 지금 이 최고위 멤버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자리에서 이거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이거 이대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만약에 내용에 저륜이 들어가면 일부 당원들이 상처를 받을까 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얘기를 했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끝끝내 지선 후에 이 지선 요 관련해서 바뀌려면 이거 감내해야 됩니다. 믿고 가시지요. 라고 해서 최종 설득이 된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박원석 의원님. 소주 회동의 결과 결의문 채택이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되고 준비된 네. 입장 표명이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의 뭐 후보 등록 하지 않은 그것 때문이 아니다라는 추가적인 설명까지 아마 현재 당 지도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제 그 결의문이라는 것에 담긴 내용이 전륜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적 복귀 반대인데 그분이 정치적 복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사면받지 않는 한 감옥에서 못 나올 뿐인데 그러니까 의미 없는 얘기를 한 데다가 계엄에 대한 사과는 동어 반복이죠. 이전에도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잘못한 거는 계엄은 국민의힘의 잘못이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몰랐습니다. 사전에 윤석열하고 모의한 게 아니잖아요. 계엄 이후에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 계엄을 옹호하는 의원들의 여러 발언들이 있었고 윤석열 체포 맞겠다고 뭐 몰려가서 한남동 관저 앞에 가서 했던 그런 시위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에 반대했지 않습니까? 당론으로. 근데 그걸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려면 정확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거는 그거는 뭐 윤석열이 사과해야 될 문제지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될 문제가 정확히 보면 아닌데다가 말 몇 마디로 지금 분위기를 바꿀 만큼 지금 간단한 상황이 아닙니다.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보십시오. 근데 저게 저 결의문 하나로 과연 바뀔까? 그런 면에서 어떤 액션이 추가적으로 따르느냐, 어떤 진정성 있는 변화의 네.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이느냐. 아니 당대표가 가장 큰 권한이 뭡니까? 인사권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앞서 거론했던 뭐 윤어게인에 앞장섰던 인물들이나 그분들이 지금 당직에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정상적인 당의 징계 이런 걸 주도했던 윤리위원장이나 당무감사위원장이나 그런 분들도 대표적인 윤어게인으로 지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윤석열 청산 작업에 나서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말 몇 마디 가지고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결의문 내용이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결의문 내용 잠깐 같이 보시죠. 결의문 1, 2, 3번 지금 나와 있죠. 보면 비상계엄 대국민 사과, 윤의 정치적 복귀 반대, 당내 갈등 증폭 발언 중단합시다. 이런 내용들이 어제 결의문에 담겼었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당대표 인사권 있는데 이른바 윤어게인에 준하는 사람들 다 인사조치 하세요라는 취지입니다. 권 의원님. 사실은 뭐 시기적으로 보면 많이 늦었죠. 네. 지금 지토끼, 산토끼 다 나간 이후에 지금 정말 위기감 때문에 한 거고 사실은 저 뭐 남양주 해동에서 완전히 저렇게 짜고 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 물론 저 배현진 의원이 가처분이 인용이 되고 그리고 지지율이 급전직화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 조금 강경했던 장동혁 지도부 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세훈 시장이 의총을 열어서라도 좀 이렇게 정리해달라라는 거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뭐 저런 1, 2, 3까지를 다 합의해서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그 다음 날 어찌 보면은 저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에 후보들이 없는 겁니다. 네. 충남지사도 후보 등록을 안 했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이제 심각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네. 그 다음 날 그 점잖던 이번 의총은 대안과 미래나 초재선들이나 소장파들이 주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동안 말씀을 안 아끼고 계셨던 네. 김도읍 의원이라든지 권영세 의원이라든지 김태우 의원 중진들이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라고 나서서 지금 어찌 보면은 저 결과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조금 때늦은 감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네.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시작이다 이게. 그런 면에서 박은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해요. 저 말 한마디 결의문으로 국민의힘이 변했다는 걸 믿지 않을 거예요. 실천해야죠. 네. 이제 후속 실천들이 몇 가지 따를 겁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후속 조치, 뭘 실천하는지를 봐야 된다. 거기에 동의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실천은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첫 번째는 아마 다시 지난번 아마
우리 김민수 최고가 윤 어게인으로는 지방선거 안 된다 했다가 네. 형님 이거 전략적으로 바꾸는 겁니다 라면서 전환기를 찾아 달려갔던 갔었죠. 말 바꾸기 하면 절대 안 돼요. 언행을 일관되게 가져가야 될 거예요. 저는 그거는 장기전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어찌 보면은 그동안 저렇게 당의 이 통합을 해치고 네. 그리고 지나치게 윤 어게인 노선에 동조했던 사람들 중에 임명직 당직자들이 있어요. 윤민우라든지 윤리위원장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당직에서 해임하는 부분들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많이 나왔고 그다음 또 단계는 그동안 당의 분열을 일으켰던 잘못된 징계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될 거예요. 네. 우선은 제일 먼저는 배현진 의원의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법원에서 가처분을 인용을 하면서 이거 심각하게 잘못된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본안으로 가기 전에 징계 취소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요구하고 새로움을 달라진 것은 장동혁 대표의 입으로 아무리 변화를 얘기해도 국민들이 잘 믿지 않을 거다. 그러면은 빨리 혁신선대위를 구성을 해라. 그래서 선대위원장으로 하여금 새로운 메신저가 메시지를 주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후속 변화를 빨리 해야만 어제 저 결의문의 진위를 국민들이 믿게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1번, 2번, 3번을 말씀을 하셨을 땐 1번은 장기전으로 입장이 안 바뀌는지를 보려면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이건 쉽지 않습니다. 2번 인사조치 있을 거고 3번 얘기까지 하셨는데 김현정 의원님 이렇게 하면 요거는 절윤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할지가 저는 일단 그렇게 안 할 것 같다. 회의적이고요. 네. 만약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어제 저도 그 의총에 참여했던 그 국민의힘 의원한테 들었는데 네.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다 나왔다고 합니다. 좀 전에 권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계속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장동혁 대표가 본인의 지지층이 구구강성인데 구구강성들이 자기를 떠받들어준 유일한 받침대인데 만약에 그 입장을 갖다가 기존의 입장을 바꿨을 때 자기 지지층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네. 본인은 고립무원이 될 것이고 결국은 본인의 사퇴 요구로 저는 강하게 기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거든요. 그 선택을 장동혁 대표가 과연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으로 회의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과연 장 대표가 할 것이 나는 그 부분부터 일단 동의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권영진 의원님도 소주 회동을 했다고 해도 근데 사실 이렇게 뭐 1번, 2번, 3번 이것까지 다는 아니고 결의문을 뭘 좀 내자 정도의 취지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겠지 뭐 이렇게까지 하나부터 10개 다 짜고 간 건 아닐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요 이후에 소주 회동 이후의 상황이 또 주목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소주 회동은 6일 저녁 남양주에서 만났었죠. 그런데 6일 저녁 말고 7일 저녁에 누굴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요거 말고 7일 저녁 누구 만나나 같이 보겠습니다. 7일 저녁에 오세훈 시장을 만납니다. 서울시장 공간에서 직접 본인이 간 거죠. 가서 만난 거예요. 근데 7일이 어떤 의미냐? 8일 날 오후 6시까지가 후보 등록 시한이었었는데 직전 날 공간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이 노선 전환, 혁신선대위, 인적 쇄신 등등등 지금 나온 1, 2, 3번들 그 얘기를 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사실 우리가 곧 결의문을 뭐 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을 것이냐. 몰라서 그래서 후보 등록을 안 한 거냐. 아니면 했는데 더 좋은 그림을 위해서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일단 항의를 하고 의총을 열고 못 이기는 척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런 건 아니야라는 얘기도 김근식 실장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상당히 긴박하게 여기저기서 움직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원내 지도부 그리고 중진들 사이에 위기의식이 최고조로 달했던 거고요. 그 위기의식은 계속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0일에 당대표의 윤 어게인 공개선언 이후에 이러저러한 위기감들이 증폭되어 왔던 사건들이 연일 반복이 됐었고 그래서 주말에 이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 최저치, 그다음 배현진 시당위원장에 대한 가처분 인용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아마 지도부 내에서도 아까 남양주 회동 나온 것처럼 이대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내부적인 논의가 좀 깊숙하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마도 장동혁 대표는
그 부분을 수용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성취하면서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저녁에 오세훈 시장과 회동에서도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이미 일관되게 장동혁 대표 사퇴까지를 요구했던 분이에요. 그랬죠. 노선 전환 없이는 서울시장 선거는 무조건 필패다라고 계속 주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대면에서 면전에서 쏟아냈을 것이고 장동혁 대표도 사면 초과의 위기감이 굉장히 깊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일요일이 이제 후보 등록 마감일이었는데 결국 등록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이제 언론에 다 공개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서울시장 후보의 오세훈 현직 시장이 공천 신청을 안 했다라는 게 엄청난 이제 파장을 가지고 오는 상황에서 월요일 날 어저께 이제 의원총회를 긴급하게 열었고 또 들리는 지금 뉴스 기사 중에는 의원총회 이전에 또 이른바 범당권파 또는 친윤파로 불리는 중진들이 또 나름대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각계각층에서 다방면에서 굉장히 긴박하게 회동을 하고 움직이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위기감, 장동혁 대표의 윤어게인 노선으로는 공멸이다라고 하는 위기감들이 장동혁 대표를 빼고는 다 합의가 됐던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 제가 시장님한테 드렸었던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권영진 의원님. 짠 겁니까 아닙니까를 여쭤본 거거든요. 짠 겁니까 아닙니까? 7일 회동은 제가 오세훈 시장한테 직접 들었어요. 네. 오세훈 시장이 그 전에 이런 상태에서 후보 등록을 무슨 소용이 있겠냐 해서 본인이 후보 등록을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회동하기 전에 이미. 네.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사실은 미리 연락이 와서 먼저 연락이 와서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사실은 이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대표를 몰아붙인 게 아니라 네.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설득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장 대표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 아니냐. 네. 왜 이렇게 됐냐. 근데 이렇게 가면은 정말 선거 못 치른다. 나는 이 변화가 없는 한은 나 후보 등록 안 한다. 이건 내 진심이다. 내가 한번 적당히 후보 등록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장 대표가 오세훈 시장한테 저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듣고 있다가 또 똑같은 설득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진짜 절망적인 심정으로 자기 후보 등록 안 하겠다 이러면은 후보 등록을 하는 게 뭐냐, 뭔 소용이 있냐 이렇게 네. 했고요. 그리고 당에서 원래는 8일 날 6시까지가 후보 등록 마지막이었습니다. 그쵸. 4시간을 연장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오세훈 했죠. 시장한테 등록하라고. 네. 근데 오 시장은 그 분명한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짰다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투덜거립니다. 그러면 오세훈 자기한테 백기 투항하는 거냐. 당이 언니 부리는 거냐 뭐 예,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까지 할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걸 짜고 했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는 정치 한번 제대로 했다. 아하. 마지막 승부수가 좀 먹혀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오세훈의 구력이 빛이 났다고 봐야지 이거를 짜고 쳤다고 보면 안 된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 승부수가 빛이 났다는 얘기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사면 초과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장동혁 대표 지금 오세훈 시장 말고도 여러 가지로 사면 초과입니다. 장 대표의 가장 든든한 지지 세력, 대표를 내가 만들었어요라고 말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 전한길 씨입니다. 전한길 씨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윤의게인 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복귀를 반대한다. 그리고 계엄을 사과한다. 계엄을 자기들이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인데 뭐 저희들이 사과합니까? 그 결의문 채택되고 난 뒤에 장동혁 대표는 침묵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 말도 못한 상황이고 장동혁 대표님마저도 엔추 파뒀습니까? 장동혁 대표님마저도 이재명 하수인이 되는 겁니까?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십시오. 도저히 납득이 안 됐습니다. 저는 만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장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요. 다선 중진 의원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비하하는데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는 말이라는 수단으로서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우리 자유파와 단단하게 손잡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저 장동혁 대표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닥치고 지지합니다. 네. 일단 전한길 씨 뭐라고 얘기했느냐? 장동혁 절윤하면 나 지지 못해. 우리 만나서 얘기합시다. 진짜 절윤 맞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박원석 의원님. 네. 당 대표가 전한길 씨 만날까요? 지금 만나기는 좀 어렵겠죠. 네. 전환기 씨는 만나면 또 그걸 다 떠듭니다. 자기 네. 유튜브에도 대고 무슨 말 나눴다. 네. 여러분 믿으시라. 장동혁 대표는 여전히 우리 편이다. 그러면 장 대표는 아까 이제 언행일치를 말씀하셨는데 네. 금방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또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그래서 직접 만날 것 같지는 않고 다만 누군가를 시켜서 다독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네. 그조차도 안 하는 게 맞죠. 확실히 변화를 하려면. 네. 그러니까 전환길 고성국 같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윤호개인 정당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진원지인데 저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못 끊고 저런 입장 발표해 놓고 그것도 굉장히 미흡한 입장인데 그것도 달래느라고 뒤로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전환길 씨한테 지난번에 김민수 최고위원이 했듯이 사실 진위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전환길은 또 떠들 거예요. 장 대표 사람이 다녀가가지고 네. 사실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동혁을 믿읍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하나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이 효과가 오래 갈지 잘 모르겠어요. 오세훈 시장이 오늘 뭐 선거를 치를 최소한의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논평을 하셨던데 네. 그 논평도 지금 제가 보기엔 좀 섣부른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후보 등록하겠구나, 출마하겠구나 이런 이제 해석이 나왔는데 네. 기왕에 배수진을 치고 정치를 하려면 조금 더 세게 정치를 해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지. 금방 저렇게 이제 출마를 시사하게 되면 시사했는데 이제 전환기 씨 같은 사람 또 뒤로 장동혁 대표가 사람 보내서 만나가지고 다른 얘기하면은 꼴이 굉장히 우스워지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전체가. 네. 그런 면에서 아직은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진정성 있는 어떤 조치가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 미지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만나자고 한들 장 대표가 만나는 게 이게 맞겠느냐. 계산기 두들겨 보면 이게 안 만나는 게 맞는 건데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전한길 씨랑 장동혁 대표랑 사이가 좀 위태위태한 적이 있었죠.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실까요? 장동혁 대표는 솔직히 귀가 얇았습니다. 원칙을 버린 것이지요. 이거는요 절대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요. 장동혁 대표는 혹시나 이 방송 보시면은 어제는 아마 많이 섭섭했겠지만 제가 뭐 장동혁 대표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친윤 인사 잘했다 해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진정성 그것까지 제가 믿고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강력히 지지해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관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한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장동혁 대표님, 박성훈 대변인의 발표가 장 대표님의 의중이냐니까 노라고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왔다는 걸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네. 결국 수위가 오락가락 넘나드는 지금 그런 얘기들이 반복이 됐어요. 내가 답을 들었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답을 들었는데 노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믿고 갑니다. 일단은 믿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는데 이 위태위태한 관계가 김근식 실장님. 네. 이번엔 또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이후 언행, 그러니까 네. 말과 행동이죠. 이게 어제 나왔던 어렵사리 나왔던 이 윤 어게인과의 절연 결의안 존중합니다가 사실 애매한 그렇죠.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진정성을 평가하는 가늠자가 될 겁니다. 네. 아까 권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상되는 첫 번째 시험대는 바로 전환길 고성국의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들의 이른바 청구서. 계산 청구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아마 장동혁 대표의 첫 번째 관문이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당연히 만나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만나서도 안 되는 겁니다만 이참에 전환길 씨나 고성국 씨 같은 저런 식의 자기들의 극우 윤 어게인 세력으로 마치 장동혁 대표가 일체화되어 있는 것처럼 끌고 가려는 것을 단호히 절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환길 씨나 고성국 씨는 처음에는 이렇게 발작적으로 나와서 계속 시비를 걸고 저항을 하겠지만 네. 저는 어제 나왔던 106명의 우리 당의 의원들의 결의문 채택이랑은 사실상 당론 채택과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렇다면 당의 당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당론에는 대표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자신이 본래 전당대회에서 저들의 지지에 일정 정도 이익을 봤다고선 치더라도 네. 지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당의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당대표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끊을 때는 끊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건 전환길은 장동혁 대표의 발언 하나에 오락가락
좀 감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네. 즉자적으로 반응을 하고 네. 고성국 씨 같은 경우 조금 더 노예한 면이 있어서 자기의 뜻대로 계속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결의안 나온 것도 장동혁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뜻을 따라줄 거야라고 하는 또 믿음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가이드하려고 하는 것이어서 저는 둘 사이에 약간의 저는 그 결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한길 씨는 입장 밝혀 어떻게 된 거야? 당장 만나. 우리 지금 만나. 하는 건데 근데 고성국 씨는 뭐라고 했느냐. 이거 침묵 이 자체가 우리랑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요거 믿고 갑니다. 뭐 닥치고 지지 뭐 이런 얘기 표현까지 지금 썼어요. 김현정 의원님. 네. 지금 보면 살짝 좀 결이 달라요. 보수 지지층이 약간 또 분화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요. 일단은 저는 극우 유튜버들한테 네. 그 공당의 대표가 저렇게 휘둘리는 거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고요. 제가 어떤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그 극우 유튜버 중에들 사이에서 전한길 씨가 지금 고립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지금 본 적이 우세가 있거든요. 고성국 씨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고성국 씨랑 장동혁 대표랑 서로 이렇게 논의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성국 씨가 이제 저 유튜브에서 저기 파워가 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NCND 전략으로 좀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것을 내가 그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할게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좀 생각도 개인적인 들고요. 생각. 네. 네. 근데 결국은 저 두 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본인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자기네들의 그런 파워를 계속 과시하고 이렇게 극우 강성층에서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그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 아닌가 싶고요. 네. 실제로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그 저륜하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전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권영진 의원님. 지금 장동혁 대표에게 있어서는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지금 전한길 씨는 윤어게인 확신범이에요. 확신범이에요. 아마 전한길 씨하고 네. 다시 찾아가면은 이번에 노선 바뀌었던 게 다시 이제 흐트러지는 겁니다. 네. 오히려 전한길 씨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도록 놔두는 게 옳다고 봐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윤어게인 당을 창당할 수도 있어요, 저분은. 근데 고성국 씨는 네. 제가 볼 때는 윤어게인 세력을 고객으로 삼는 어찌 보면 비즈니스적인 관점이 강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권력이 있는 한 고성국 씨는 제가 볼 때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이 분화가 되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지금 노선을 계속 가면은 어제 결정된 노선을 가면은 사실은 자기 지지층들의 상당 부분도 잃어버리지 않고 끌고 가면서 네. 또 윤어게인하고는 자연스럽게 아하.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분의 서로 입장 차이가 네. 어찌 보면 장동혁 대표에게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권 의원님. 두 사람이 여기는 강력 윤어게인 뭐 확신범, 여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를 이번에 떨구고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건데 둘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부정선거거든요. 그럼 장동혁 대표는 여길 택하든 그럼 부정선거는 동의를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부정선거 프레임에는 우리 당이 너무 끌려갈 필요가 없어요. 네. 부정선거 부분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선관위에 선거 관리의 부실의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부정선거라 음모론으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 당 내에서도 장동혁 대표도 얘기하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부정선거, 선거 관리의 부실의 문제, 제도의 미비의 문제는 고쳐야 된다는 게 입장이기 때문에 부정선거까지를 결합시켜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부정선거까지 너무 나갔어라는 취지의 말씀인 건데 사실 이게 지금 뭐 당에서 일단 저륜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추후 장동혁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내는지 어떤 액션을 실제 취하는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체 후보 낸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 왜 나오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갈등과 혐오를 만들어내고 상대를 증오하도록 하는 정치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고 도민의 안전이 우선시되는 도민 퍼스트,
베스트 충북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친윤이 됐든 반윤이 됐든 심지어 민주당이 됐든 서로 협력해서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정치의 본연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곽근 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었는데 근데 지난 4일 충북지사 나갑니다라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의중이 실린 거야 아닌 거야 뭐 나갈 생각 이어서 또 변호인을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많은 얘기가 돌았었는데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한 얘기에 따르면 볼까요? 무기징역 선고 받은 다음 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윤곽근 변호사가 만나러 갔더니 나가서 싸워서 이겨라. 당신만한 적임자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출마를 독려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김계리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는 거죠. 이건 김건식 실장님. 네. 옥중에서 지금 자체 후보 내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열심히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네. 어제부로 정말 윤 어게인 노선과의 공식적인 절연을 시작한 거라고 한다면 물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도 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일단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네. 늦었지만 만시지탄이지만 일단 시작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걸 확정해 나가서 지방선거까지 우리 국민들의 돌아간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는 계기가 필요한데 네. 이것도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가라고 했고 그것을 나가라고 해서 정말 윤 어게인의 지지표를 등에 업고 윤곽근 변호사가 충북 네. 도지사 후보로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나와서 꼴찌로 떨어져 주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면 더 좋은 것은 그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이끄는 공관위원회에서 컷오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당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선을 그은 거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례가 되거든요. 아하. 저는 그래서 잘 해보시라.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 당의 노선 전환의 확신을 국민들에게 실어주는 저는 좋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고 경선에서 떨어지든 그냥 아예 예선 탈락을 하든지 간에 그 모습 자체가 우리가 절윤입니다라는 또 하나의 방증으로 보이지 않겠냐. 오히려 땡큐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박원석 의원님. 근데 저는 저거는 경선에 붙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그 예선 결의문에 탈락해야 보면 된다. 윤석열 정치적 복귀 반대예요. 결의문 1호가. 근데 윤석열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복귀하는 건. 네. 결국 저런 윤어게인 세력들이 당내에서 힘을 갖는 게 윤석열의 복귀거든요. 그거에 반대한다고 했으면 법률적으로 대리인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명백한 윤어게인 세력인 윤곽근 변호사 같은 사람은 컷오프 시키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한테 경선의 기회를 주고 혹여라도 그 경선을 통해 저 사람이 이 충북지사 후보로 나서게 된다면 그게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분명하게 거리를 둔다고 한다면 네. 저는 저건 컷오프 시키는 게 맞다고 봐요. 이게 이제 실험대에 오른 겁니다. 지금 이정현 공관위도 그렇고 네.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윤곽근을 과연 컷오프 시키느냐 아니면 경선의 기회를 주느냐 그게 어제 결의문이 진정성 있는 결의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경선까지 가도 말이 안 된다. 컷오프여야 된다. 우리가 다 지켜볼 거예요. 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두에 또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사실입니다.